여러분, 보약이라고 믿고 먹었던 집밥, 이거 알고 보니까 영양적으로 구멍투성이라고 합니다. 차윤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안녕해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집 밥에 구멍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히들 집밥 그러면은 우리가 김치나 나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 프랑스의 선교사가 인천항을 100년 전에 묘사한 걸 보게 되면 조선인들은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쌓아서 먹으면서 붉은색 그 야채절임, 김치라고 생각되는 것으로만 밥을 먹는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탄수화물밖에 섭취하지 않는 경우죠. 또 최근에는 이제 인스턴트 식품들을 많이 이제 집밥에서 드시는데요. 인스턴트 식품의 가장 대표 주자인 라면의 경우는 그 면을 튀겨내기 때문에 기름과 탄수화물밖에 없습니다. 단백질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자. 이런 또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또 이제 채식만 자꾸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세 가지 모두 다 단백질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015년 가족 건강을 챙기기 위해 적당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자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백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의 몸에 존재하는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단백질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하면 일단 뇌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잘 만들어지지 않죠. 그럴 경우에 이제 치매 위험이 올라가고 두뇌 활동이 둔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도 단백질로 만드는데 그것이 부족하면은 빈혈이 생기고요. 이제 백혈구가 부족해지면은 면역 체계가 나빠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을 써야 되는데요. 이 근육 역시 대표적인 단백질들인데 이 세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원활하게 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원활한 단백질 대사를 해야지만 사람의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이 올라가면서 기초 대사량도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성인병이나 비만 같은 것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백질 섭취와 당뇨병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신동준 원장님, 당뇨는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거? 탄수화물 때문에 생기는 건 맞고요.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당뇨병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선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자체의 특성 때문인데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이게 단백질에서부터 유래된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몸 안에서 부족해지면 당연히 호르몬이 만들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장기의 아이들의 경우에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저런.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게 성장한 아이들에게서 당뇨병이 훨씬 더 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량의 단백질은 꼭 드셔야 당뇨병을 예방하거나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이죠. 계속 단백질이 부족한 밥을 먹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을 부족하게 계속 먹으면 노화가 촉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 흔히들 이제 노화에 대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단백질 자체의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원래 이제 빠지고 그 근육이 빠지게 된 것이 노화를 오히려 가속시키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노화가 촉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근력이 빠지면서 동시에 이제 면역력도 빠지기 때문에 이제 흔히 나이를 먹고 늙으면 이제 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들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단백질 섭취를 해야 젊게 산다. 이건 뭐 기분 좋은 얘기죠, 화일성 씨,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박상준 원장님,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일본이 이제 대표적으로 장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그 도쿄에 있는 건강 장수 의료 센터에서요.
100세 이상 노인 그 44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10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남성은 전부 100%, 여자는 80%에서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매일 고기 등을 통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일정량을 섭취를 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소를 먹어야 돼, 오래 산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분명 그 채소가 가진 장점이 있지만 채소만 먹어서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좀 오산이고요. 여러 가지 면, 노화를 막고 당뇨 개선 위해서 또 장수를 위해서도 양질의 단백질을 적당히 충분히 섭취해 주는 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예. 자, 박일화 교수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인체 나이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체성분을 보는 건데요. 체성분을 봤을 때 근육이 많으면 젊은 쪽이고요. 내장 비만이 많으면 나이가 든 쪽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내장 비만을 줄이고 그다음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 섭취입니다. 사실 똑같이 먹어도 40 정도부터는요. 우리 몸의 근육은 줄어들면서 내장 지방은 더 많이 찌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은 더 빨리 이 속도가 가속화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제 환자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은요. 단백질은 또 면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하다 갑자기 이제 결핵 같은 거 재발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단백질 결핍이 계속 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빠지고 또 숨어있던 결핵도 내 면역이 떨어짐으로써 나빠지기 때문에 결핵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 결핍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 특히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요인입니다. 예. 가족 건강을 위해 꼭 단백질을 밥상에 올려야 하는 이유. 자, 그 다음은 뭡니까? 단백질 섭취가 치매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 보고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 의대에서는 3년간 병원에 방문한 60세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평상시에 단백질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은 치매가 걸리지 않았고요. 이와 반대로 평상시에 단백질 음식을 즐겨하지 않은 노인들은 치매에 걸린 비율이 높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단백질과 치매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도 이제 치매에 걸려서 고생을 하셨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그렇죠. 레이건 대통령도 역시 즐겨했던 식단들을 보면은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예. 자, 서정훈 원장님, 치매와 단백질 이건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우리가 치매는 뇌 손상을 받아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만 건망증은 저장해둔 기억을 꺼내 못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 손상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손상을 입으려면 뇌로 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혈관을 통해서 전달되는 물질들이 뭐 효소라던가 우리 호르몬이라던가 신경 전달 물질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비율을 식사 중에 너무 적게 하면 상대적으로 이런 세포들을 만들어내기가 힘드니까 실제 뇌에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훨씬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혈관을 구성하는 것들도 콜라겐으로 구성돼 있어서 다 단백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섭취를 해야지만 치매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제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보면은 단백질 일일 권장 섭취량은 남자의 경우 55g, 여자의 경우 50g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백질의 섭취지 식품의 섭취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식품은 더 많은 양을 드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에 왕창 먹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매일매일 단백가가 높은 양질의 단백질을 50에서 6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이 제가 아는 분 중엔 지구상에 딱 한 분 계십니다. 뭐야? 서재걸 원장님인데요. 예, 항상 단백질, 장조림 5점, 깻잎 3장. 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 자기 체중의 그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면 하루 필요량의 단백질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일 일정한 용량을 지켜나가는 게 건강에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6일 동안 단백질 안 먹다가 7일째 고기를 700g을 먹으면 6일 동안은 또 근육 파괴해서 쓰고요. 7일째 먹는 거는 하루 필요량만 쓰고 나머지는 또 지방으로 저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회식으로 한 번으로 단백질 섭취하려고 하지 말고 일정량을 먹고 또 좀 더 드시고 싶을 때 더 드시는 거 정도는 또 이제 가능하지만 너무 이제 오랫동안 단백질이 빠진 식사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장조림을 매일 먹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달걀은 우리가 좀 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조림 대신 달걀 대체하는 건 근데 안 제가 될까요? 이제 그 똑같이 얘기를 드리는데요. 달걀 한두 개 하고 장조림 한 4점에서 8점 정도 먹는 거랑 생선 한 토막 정도 먹는 게 하루 필요량의 한 반이나 3분의 2 정도의 단백질 섭취량이에요. 예, 따라서 달걀도 1개 정도는 드시고 장조림도 이 정도 먹고 추가로 더 다른 것들은 본인들의 선택으로 하시는 게 뭐 두부를 통해서 내는 것들은 그 식물성 단백질은 좀 근육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좀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콩이 제일 좋긴 하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요.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바꿔야 할 밥상.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음식으로 단백질을 채워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가족 건강 되살리는 집밥. 지금 과히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함량이 정말 월등히 높습니다. 위장의 약이기도 하고요. 간장의 약이기도 하고 피부의 약이기도 합니다. 저렇게 고기를 드시면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블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섭취가 전혀 없고요.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족 건강 되살리는 집밥. 지금부터 그 비결을 공개합니다. 가족 건강 되살리는 집밥. 올해는 집밥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과연 뭘 먹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하,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비지가 나왔습니다. 비지가 그렇게 좋은 겁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이제 흔히들 이제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것이 대두인데요. 지금 과히 전 세계적으로 대두는 최고의 건강 식재료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서 먹고 있는 것이 두부, 두유, 비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흔히들 이제 주부님들이 비지는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라고 하는 뭐 가성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비지는 그러면서 봤을 땐 이제 최고의 식재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적당한 단백질을 비롯해서 무기질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많은 생리 활성 물질들까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꼭 비지를 주부님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왜 그 콩이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러면 그냥 진짜 정육점에 가서 그냥 소고기를 사 먹지. 왜 딴 걸 먹으면서 밭에서 나는 소고기다, 뭐 어디서 나는 소고기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콩을 소고기 대신 콩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비싸잖아요.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 고기를 먹기 힘든 시절에는 이제 두부를 통해서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류를 먹게 되면은 그 육류를 먹으면서 동시에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을 100% 같이 섭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식물성 단백질은 이제 대두와 같은 것들을 먹게 되면 그런 이제 포화지방과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섭취가 전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섬유소나 다양한 무기질 그리고 이제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것이 함유되어 있어서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고요. 항산화제인 토코페롤과 그다음에 유화물질인 레시틴이 들어있어서 이런 것들이 체내에 들어오면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싼 게 비지떡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비지찌개 저도 가끔 해먹는데 맛은 있어도 왠지 이게 귀한 음식이라는 생각을 좀 안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굳이 뭐 그냥 콩에서 나온 거니까 콩을 먹으라 그러지 왜 비지를 오늘 추천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한데요.